여러분, 혹시 어제 받은 이메일 하나 때문에 밤새 잠 못 이루신 적 있으신가요? 그 이메일이 5만 년 전 검치호랑이 공격과 똑같은 반응을 우리 몸에서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스트레스는 우리 조상들을 살린 생존의 슈퍼파워였지만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생명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몸속에 숨겨진 고대 슈퍼파워 스트레스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왜 스트레스가 생겨났는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현대사회에서 어떻게 우리를 서서히 파괴하고 있는지 알아볼 거예요. 이 영상 하나면 여러분이 느끼는 그 답답함과 피로의 정체를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일단 기본부터 짚고 넘어가 볼까요? 모든 생명체는 항상성이라는 걸 추구해요. 항상성은 쉽게 말해서 신체의 균형 상태입니다. 추우면 햇빛으로 이동하고 배고프면 영양분을 섭취하는 것처럼 이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조정을 하죠. 근데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잖아요. 죽음이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위험천만한 곳이에요. 그래서 생명체에게는 극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이게 바로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는 도전적이거나 위험한 모든 것, 그러니까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신체의 물리적 반응으로 진화했어요. 생존을 최우선으로 하는 매우 빠르고 극적인 신체 상태의 변화죠. 일종의 비상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시간을 5만 년 전으로 되돌려 볼까요? 초기 호모사피엔스 무리가 모닥불 주위에 옹기종기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굶주린 검치호랑이 한 마리가 캠프를 습격합니다. 무리의 리더가 벌떡 일어나는 순간 시간이 느려지는 것처럼 느껴졌죠. 그의 뇌는 호랑이를 치명적인 스트레스 요인으로 분류하고 즉시 스트레스 반응을 폭발시켰습니다. 이때 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부신이라는 기관에서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을 펌프질해서 온몸으로 보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투쟁 도피 모드예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하고 폐는 산소를 최대한 빨아들입니다. 모든 중요한 시스템에 영양분과 산소를 긴급 공급하는 거죠. 아드레날린은 근육에게 에너지 우선권을 줍니다. 다른 장기들은 잠시 기다리라고 하고요. 근육은 빠른 행동을 위해 활성화되면서 힘과 속도가 급격히 증가해요. 통증이나 피로 신호는 잠시 꺼버립니다. 지금 아프다고 느낄 시간이 없으니까요. 대신 감각은 극도로 예리해져서 위협에 완전히 집중하게 되죠. 모든 디테일이 슬로우 모션처럼 선명하게 보입니다. 아드레날린은 또 하나 중요한 일을 해요. 빠르고 충동적인 결정을 내리도록 강제하는 겁니다. 생각할 시간이 없으니까요. 싸울 건가 도망칠 건가 0.1초 만에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 리더는 싸우기로 선택했어요. 근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전투가 생각보다 길어지는 거예요. 호랑이도 필사적이라 쉽게 물러서지 않습니다. 이제 새로운 호르몬이 등장할 시간이에요. 바로 코르티솔입니다. 코르티솔은 아드레날린보다 느리지만 더 전략적인 호르몬이에요. 더 긴 스트레스 반응을 관리하죠. 코르티솔은 모든 신체 시스템의 완전한 전환을 명령합니다. 연료 공급을 최대로 증가시키면서 지금 당장 필요 없는 모든 기능을 억제하는 거예요. 휴식? 나중에. 질병 방어? 나중에. 소화? 그것도 나중에. 지금은 살아남는 게 먼저니까요. 이 순간 몸은 더 이상 자기 것이 아니에요. 스트레스가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드디어 리더가 치명타를 날려 호랑이를 쓰러뜨렸습니다. 부족 사람들이 환호하며 모여들어요. 이제 몸은 투쟁 도피 모드를 종료하고 휴식과 소화 모드를 활성화합니다. 그제야 상처가 아프기 시작하고 근육이 비명을 지르죠. 이제 회복하고 치유하고 유대감을 형성할 시간입니다. 어떤 사람은 잠들고 어떤 사람은 먹으면서 에너지를 보충해요. 부족은 이완되고 항상성이 다시 회복됩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우리 조상이에요. 그런데 언제부터 이 놀라운 슈퍼파워가 저주로 변한 걸까요?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이제 우리 세상은 너무 빠르고 심오하게 변했어요. 우리 생물학이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요. 근데 스트레스는 5만 년 전 그대로예요. 스트레스 요인을 감지하면 즉시 전력으로 반응하고 현재 순간의 생존을 우선시하고 필요하다면 희생을 감수하죠. 이게 차에서 뛰어내려야 할 때는 완벽하게 작동해요. 근데 요즘 우리가 만나는 스트레스 요인들은 대부분 추상적이고 급성이며 훨씬 더 많아요. 무형이고 훨씬 오래 지속되며 보통 물리적 행동조차 필요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검치 호랑이는 이제 화난 이메일, 마감일, 온라인 데이팅, 러시아워 교통체증, 뉴스와 소셜, 미디어의 끝없는 스크롤링이 되었어요. 근데 우리 뇌는 공포를 정말 진지하게 받아들이도록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메일 때문에 짧은 불안을 느끼거나 트위터를 스크롤하다가 화가 나면
스트레스의 도움의 손길이 즉시 작동합니다. 하루에 이런 마이크로 스트레스 요인이 수십 개씩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거의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계속해서 스트레스 반응을 활성화하는 거죠. 이런 작은 위협들이 쌓이는 동안 우리는 더 큰 스트레스 요인들과도 싸워야 해요. 무급 초과 근무, 화난 고객, 치솟는 집값, 인플레이션, 의료비, 불확실한 미래까지 끝이 없어 보이죠. 물론 스트레스가 주는 부스트는 때로 엄청나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시험 공부를 해야 하거나 마라톤을 뛰거나 큰 프로젝트를 완수해야 할 때 말이에요. 제대로 된 슈퍼파워고 짜릿하기까지 하죠. 심지어 중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결국 스트레스를 남용하게 됩니다. 특히 경쟁이 치열한 분야에서 일한다면은 계속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밀어붙이면서 최고의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 스트레스에 의존하게 되죠. 문제는 스트레스가 원래 짧은 순간과 중요한 상황에서만 사용되도록 설계되었다는 거예요. 며칠, 몇 주, 몇 달 동안 해지 없이 활성화되면 인간에게 가장 치명적인 상태 중 하나가 됩니다. 바로 만성 스트레스예요. 만성 스트레스의 대가가 뭔지 아세요? 신체와 뇌의 모든 부분이 천천히 파괴되는 겁니다. 스트레스 반응이 계속 반복되면서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이 계속해서 몸에 범람해요. 투쟁 도피 시스템은 과도하게 활성화되고 휴식과 소화 기능은 지속적으로 억제됩니다. 근육은 오지 않는 싸움을 위해 계속 긴장해요. 등, 어깨, 목이 비명을 지르고 두통이 찾아옵니다. 소화관은 경련을 일으키죠. 너무 오래 붙잡고 있거나 너무 빨리 내보내거나 둘 중 하나예요. 지방 대사가 방해받아가지고 지방 분해는 느려지고 복부의 지방이 축적되기 시작해요. 세포는 인슐린에 덜 반응하게 되면서 대사 질환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심장은 계속 두근거리면서 몸에 연료를 공급하려고 하는데 혈관은 이런 지속적인 과도 활성화를 견디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혈관이 파괴되면서 심장마비나 뇌졸중의 위험이 엄청나게 증가하죠. 면역체계는 동시에 약해지면서도 강해져요. 근데 최악의 방식으로요. 질병으로부터 보호하는 부분은 억제됩니다. 호랑이랑 싸우는데 감기 신경 쓸 여유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감염암, 자가면역 질환의 위험이 증가해요. 동시에 상처 치유를 위한 염증 세포는 대폭 증가해서 조직 전체에 염증이 생깁니다. 뇌도 스트레스를 위해 재배선돼요. 지속적인 위급 상황을 감지하니까 침착한 반성과 사고는 느려지고 대신 빠르고 급격한 반응을 선호하게 되는 거죠. 문자 그대로 명확하게 생각하는 능력이 악화되고 지혜 포인트를 잃는 겁니다. 충동적인 나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훨씬 높아져요. 이별을 통보하거나 정크푸드를 먹거나 약물을 사용하는 것처럼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은 떨어지는데 새로운 문제는 계속 만들어내요. 만성 스트레스 상태에서 여러분은 단순히 더 나쁜 버전의 자신이 되는 겁니다. 이게 계속되면은 기억력과 인지 능력이 악화되면서 이제 불안과 우울증으로 미끄러져요. 그러니까 현대 세계에서 스트레스 상황에서 벗어날 확률은 스트레스를 오래 받을수록 더 악화되는 거죠. 지옥 같은 악순환이에요.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더 일찍 죽을 확률이 높고 그 과정에서 엄청나게 고통받을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트레스는 여러분의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적절한 양으로 사용하면 급성 스트레스는 산을 정복하고 안전지대를 넘어서게 해주고 기술을 향상시키고 사람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최고의 퍼포먼스를 낼 때 정말 기분이 좋아질 수도 있고요. 근데 좋은 것만 얻고 나쁜 것은 피하려면 투쟁 도피 반응을 제대로 종료하고 휴식을 취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의 몸에 귀를 기울이세요. 스트레스를 느낀다면 여러분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겁니다. 끝이에요. 뭔가 조치를 취하기 전에 도달해야 하는 보편적인 기준선 같은 건 없어요. 다음으로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이 스트레스 반응이 지금 내 상황에서 생산적인가? 끝이 보이는가? 시험 공부를 하거나 이사를 한다면 스트레스는 슈퍼파워예요. 여러분의 모든 잠재력을 해방시켜주죠. 하지만 여러분의 건강은 투쟁 도피 모드에서 벗어나는 휴식 시간이 필요해요. 친구를 만나거나 운동하거나 자연 속에서 산책하는 것처럼요. 휴식은 게으른 게 아니에요. 이건 진지한 자기 관리입니다. 활동적이고 규칙적으로 휴식을 취하면 스트레스가 몸과 마음의 대가를 청구하는 걸 막으면서도 여전히 스트레스의 힘을 사용할 수 있어요. 마음 챙김, 또 명상이나 요가 같은 것들이 과학적으로 스트레스 상황의 날카로운 부분을 완화하고 뇌에게 이 이메일이 치명적인 호랑이가 아니라고 알려주는 것으로 입증되었어요. 짜증나는 얘기지만 사실이에요.
하지만 여러분의 삶에서 스트레스를 제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스트레스 요인 자체를 제거하는 겁니다. 자신의 개인 비서가 되어서 하루 동안 어디서 작은 스트레스 폭발이 오는지 평가해 보세요. 끝없이 스크롤할 때 스트레스를 느끼나요? 소셜 미디어는 우리가 원하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우리를 참여하게 만드는 걸 보여줘요.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이 가장 많이 참여하게 만들죠. 그러니 앱을 없애거나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들을 언팔로우 하는 것만으로도 실제로 많은 스트레스를 제거할 수 있어요. 특히 정말 큰 문제들에서는 스트레스 요인을 제거하는 게 엄청나게 효과적이에요. 위험한 동네에 산다면 이사하세요.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한다면 환경을 바꿀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이게 과격한 조언일 수도 있고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만성 스트레스 수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러니 중기적으로 무엇을 바꿀 수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물론 스트레스 요인을 제거할 수 없거나 명상으로 만성 스트레스를 없앨 수 없는 상황도 있어요. 뇌가 너무 오래 스트레스 모드에 갇혀 있으면은 문제 해결 능력이 점점 더 악화됩니다.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명확하게 생각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 가장 강력한 움직임은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친구나 가족에게 마음을 열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추가로 도와줄 손이 있으면은 엄청난 차이를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